주말밤 단톡방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폰만 보다가 내려놓은 적 있으시죠?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나기 전보다 마음이 더 비어있던 날도 있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느 시점부터 연락 자주 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사회성이 부족한 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잘못된 건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점점 더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부터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쩌면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내 기준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함이 정말 옆에 사람이 없어서 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바뀌고 있어서 오는 건지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각이 외로움인지 고독인지 이 둘은 생김새가 비슷한데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날이 있어요. 일요일 저녁 아무에게도 연락이 안 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한 날. 심심하긴 한데 버려졌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서 숨이 놓이는 날. 반대로 약속은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더 허전한 날도 있죠. 분명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빠진 채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은 날. 첫 번째가 고독이고 두 번째가 외로움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게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외로움은 결핍에서 옵니다. 내가 원하는 연결이 없을 때 오는 고통. 고독은 선택에서 옵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를 정리한 뒤에 찾아오는 고요함. 둘 다 혼자입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누군가 와줬으면이고 고독은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만나고 나서 더 공허했던 경험.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없었던 겁니다. 상대가 원하는 페르소나를 쓰고 분위기에 맞는 말을 골라서 하고 웃겨야 할 것 같아서 웃고 공감해야 할 것 같아서 맞장구 치고 모두에게는 반응했는데 정작 내 감정은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자리. 그 자리에서 에너지를 다 쓴 것 같은데 나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 그 공허함. 그게 외로움의 정체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나 없이 만난 것 같은 느낌. 이걸 알면 친구 수로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게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혼자라는 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사회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 사람이나 만나는 게 이제 견디기 어려워진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할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주변에 만나고 나면 항상 조금 지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유를 딱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쁜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함께하면 어딘가 조금 소모되는 느낌. 그 소모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 사람 앞에서 나는 계속 무언가를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을 숨기거나 과장하거나 이 말이 저 사람한테 어떻게 들릴까 먼저 계산하거나 불편한데 좋은 척하거나 웃기지 않은데 웃거나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오늘 내가 한 말이 괜찮았나 혼자 복귀하죠. 이게 다 에너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소모되는 자원이에요. 스마트폰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백그라운드에서 배터리를 계속 잡아먹는 앱들이 있잖아요. 가짜 인맥이 그겁니다.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 기분이 어떨까? 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 관계들이 정리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가장 먼저 오는 건 깨달음이 아니라 조용함입니다. 하루가 끝났는데도 누군가의 표정이나 말투가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지 않는 것. 내가 뭘 잘못했지를 덜 복귀하게 되는 것. 내 감정을 들여다볼 아주 작은 여백이 생기는 것. 아직 답을 다 찾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남의 표정이 아니라 내 안쪽을 볼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관계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어떻게든 붙잡아야 하는 사람보다 만나고 나면 유독 내가 사라지는 관계가 먼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에너지가 돌아온 상태입니다. 엄청난 성장이라기보다 배터리가 새지 않기 시작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관계에서 소모됐던 게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가 원래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조합이 나를 계속 조정하게 만드는 구조였을 뿐.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소모가 멈춰서 여백이 생겼다면 그 여백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건 에너지 누수가 멈추는 단계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여백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혼자 있을 때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그 불안의 정체가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나를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계속 누군가 앞에서 자신을 조정해 왔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걸 원하지를 읽으면서 나를 맞춰왔어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정작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불안한 겁니다.
나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낯선 거예요.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이 불안이 싫어서 다시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고, 이 불안을 피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사람을 찾는 쪽은 결핍을 채우려고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아무 약속이라도 잡고 아무 모임이라도 나가고, 근데 만나고 오면 또 공허하죠. 불안이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니까요. 반대로 불안을 피하지 않는 쪽은 남의 눈치를 보던 자리에 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퇴근하고 카페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오늘 팀장이 했던 말이 왜인지 계속 마음에 걸려요. 예전이라면 에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넘겼을 텐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게 안 넘어갑니다. 그 말이 왜 불편했지? 그 질문을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합니다. 생각해보니 그 말이 나를 향한 게 아니라 팀장의 불안이 나한테 튄 거였습니다. 그걸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구분 하나가 생기면 다음번에는 같은 상황에서 덜 흔들립니다. 이게 단단해지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계에 쓰이던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남은 건 여백입니다. 이제 그 여백 안에서 해석이 시작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가 선명해지면 관계 기준도 생깁니다. 이 사람은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인가? 채워주는 사람인가? 이 만남이 결핍을 채우려는 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건가? 그 기준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친구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결핍의 숙고라는 말이 있어요. 외로움이 느껴질 때 성급히 사람을 찾기 전에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무엇에 결핍을 느끼는지 먼저 묻는 것. 그 질문 하나가 나를 나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특별히 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게 느껴졌던 것 자체가 그동안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혼자 있는 게 좋다는 이 말이 자칫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반응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 다 끊고 혼자 살라는 말이야?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외로움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건 피하는 게 아니라 직면해야 하는 거예요. 고독과 고립은 다릅니다. 고독은 나를 만나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겁니다. 밖에서 안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 자발적이고 목적이 있고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고립은 다릅니다. 세상으로부터 숨는 겁니다. 두려움이나 상처 때문에 연결 자체를 차단하는 것. 점점 더 안으로만 들어가는 상태. 오늘 제가 말한 건 고독입니다. 관계의 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진짜 나와 맞는 연결이 들어오게 하는 것. 이런 말이 있죠. 어딘가 빠져나가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해로운 관계를 비워내야 진짜 연결이 들어올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혼자 있는 힘이 생기면 역설적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결핍이 아닌 선택으로 사람을 만나니까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하면 좋아서로. 따로 또 가치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연결되는 시간이 균형을 이루는 것. 어느 한쪽이 아니라 둘 다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 지금 혼자인 것이 끝이 아닙니다. 단단해지는 과정일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점검해 볼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몇 주째 계속되고 사람 목소리조차 듣기 싫어지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건 고독이 아니라 고립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혼자 안고 있기보다 도움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찜찜했던 그 밤, 만나고 나서 왜인지 더 공허했던 그 감각을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분들을 위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 없이 만났을 때 외로운 겁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건 내가 달라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짜 인맥에 쓰던 에너지가 나에게로 돌아올 때 내 안을 볼 여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백 안에서 해석이 시작됩니다. 내가 왜 불편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관계를 원하지 않는지가 선명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나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게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고립과 고독은 다릅니다. 관계를 끊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진짜인 연결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것. 친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물음은 이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도망치고 있는가? 만약 그 시간이 불편하다면 그건 아직 나와 친해지지 않아서입니다.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장면. 주말 밤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폰만 보다 내려놓은 그 순간.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단톡방은 있는데 굳이 연락하고 싶지 않았던 건 당신이 사회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준이 생긴 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만나는 걸 이제 견디기 어려워진 것. 그 불편함은 나를 향한 신호였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지? 라고 물어달라는 그 고요함이 불편했다면 그건 아직 자신을 충분히 만나지 못해서일 뿐입니다. 내면이 성숙해질수록 친구 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좋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이건 내 이야기다 싶은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저한테도 많은 걸 알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